네, 뭐 시장이 무거운 거는 뭐 현재 목도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낭중지추처럼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분야가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고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레저 엔터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선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막 환기에 취하고 좋을 때 나와서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래도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나름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타이틀이 나갔습니다만 우리 드디어 이제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한다고요. 네. 하이브의 주가는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9월 28일에 하이브가 BTS가 2년 만에 미국 LA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에 하이브 주가가 9월 28일에 약 2%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전일자인 27일에는 하이브 소속 또 다른 아티스트인 이제 세븐틴이 국내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27일부터 하이브의 주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BTS라고 하는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콘서트 진행이 다른 엔터사들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하이브 주가가 상대적으로 엔터사들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프라인 콘서트가 과거와는 달리 단지 뭐 일회성을 오프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콘서트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대 문제는 해결이 됐나? 내년에 내년에? 가야 되긴 하는데요. 네. 뭔가 좀 하여튼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잘 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저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뭐 형평성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되겠죠. 하여튼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콘서트를 재개하는 시점에 이제 이 병역 문제가 걸리면은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머크가 이제 주말에 뭐 글로벌 미국 제약회사입니다만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가장 수혜가 되는 피해 업종이 가장 수혜가 될 거잖아요. 그죠? 네. 콘서트가 좀 돼야죠. 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오프라인 공연 기대감이 많이 이제 넓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골고루 전망하고 최선호주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위드 코로나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곧 네.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는 당연히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그 현장감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크게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수혜가 되겠네요. 네. 뭐 국내는 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말에 따르면 이제 11월 초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행이 기대가 되는데요. 리오프닝 관련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선호주로는 제가 YG 엔터테인먼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글로벌 구독자 수 1위인 블랙핑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BTS보다도 그리고 뭐 저스틴 비버보다도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 유튜브 상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미국에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를 발표를 했는데 블랙핑크도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오프라인 콘서트 활동 기대가 이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월 8일은 이제 블랙핑크가 데뷔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위버스에 입점을 해서 MDR 굿즈, 5주년 기념 굿즈들을 판매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뭐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어서 네. 관련 매출이 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요즘 뭐 광풍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한 이런 블랙핑크라고 하는 고유의 IP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회사를 통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또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YG 플러스라고 하는 음반 음원 유통 회사를 통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음반 음원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음반 음원 유통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YG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회사를 통해서 요즘 가장 핫한 메타버스 대장주인 맥스트와 네이버 Z 등에 투자를 해서 투자 평가 차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투자도 잘했군요. 네. 네. 뭐 데이터가 하나 준비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떤 설명인지 좀 볼까요? 2019년도 엔터 4사의 공연 횟수라고 나와 있는데 네네네. 뭐 거의 그렇죠. 저희 뭐 500회 이상 진행을 다 했었고요. 네. 이제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온라인 공연 거의 주중가요? 아니요, 이건 다 오프라인이요. 오프라인? 2019년이라서요. 2019년도. 네네네. 저희가 2019년 수준으로 회기만 하더라도 연간 500회 이상의 공연을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와는 또 다르게 저희가 팬덤이 글로벌로 확산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 등지로 이제 콘서트 횟수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고 티켓 가격도 이제 네. 상승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3분기 실적은 대충 아직은 지금 집산 중일 거고 네네. 뭐 그렇게 기대치가 많이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대충 컨센서스가 좀 보이는 게 있나요? 곤란한 질문이면 빼시고 논문에 없는 거라서 제가. 네네네. 컨센서스에 대체로 뭐 부합하는 수준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뭐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YG 엔터? 네. 저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킹은 그렇게. 네. 자, 또 하나의 업종이 이제 카지노 업종입니다. 뭐 국내에는 몇 개 안 되긴 합니다만 네. 대표적으로는 강원랜드 리조트로도 뭐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카지노 네. 분야가 있으니까 강원랜드는 좀 어떨 것 같나요? 카지노 산업 또한 이제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수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내국인 카지노는 외국인 카지노 대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회복 속도 측면에 있어서도 외국인 카지노보다는 내국인 카지노가 좀 더 빠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강원랜드는 카지노 관련주 중 유일하게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강원랜드가요? 네. 오. 그리고 3분기에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을 겪기는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진 영업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나요? 카지노가? 오히려 4분기 거를 끌어오려는 움직임도 있겠죠. 네, 그렇죠. 사실 뭐 강원랜드만 사실 조금 내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아져 있는 컨센서스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하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층이 이제 중국과 일본 국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태이고 그쪽 국가들이 이제 해외로 여행을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 이슈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재집권 여부가 이제 올해와 2022년하고 2023년에 재집권 여부가 이제 판가름 되는데요. 내년하고 내후년이네요. 네, 그래서 선출을 좀 앞두고 카지노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관련주들은 이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은 언젠가 시간의 문제이고 카지노 수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한 곳을 막아놓으면 이제 폭발적인 수요로 이연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국이 조금 뭐 마카오라고 하는 그 상징이 있잖아요. 거기 또 네. 중국령으로 들어가 있죠. 홍콩, 마카오 그쪽이 이제 뭐 아무래도 요즘 중국이 여러 가지 규제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되나요? 사실 이게 뭐 2015년의 경우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산업 자체 전체적으로 탄압이 들어갔을 때는 뭐 마카오가 죽는다고 해서 한국이 수혜를 받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진핑이 재집권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카지노 산업을 탄압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이게 나중에는 결국엔 풀릴 것이기 때문에 재집권을 성공을 하고 나면 어차피 이제 카지노 수요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서 좀 더 장기적인 흐름으로 저희는 이제 카지노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음식료 업종 가격 인상 효과 3분기 실적 기대할 만한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한가요?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가격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진 스프레드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는데요. 그 이유가 원재료인 곡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스프레드의 개선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오히려 주의해야 할 점이 소비자가 인상한 이후에 이제 과도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이 우리가 가격을 인상을 할게라고 공표한 이후에 보통 2주에서 약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바로 다음 날부터 가격을 인상하면 이 높아진 가격 장벽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약간의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이제 좀 가격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데 소비자들은 이 기간 동안 이제 사재기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식품들을 쟁여놓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가격 인상 효과가 3분기에 바로 반영되기보다는 높아진 가격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가장 눈여겨보는 기업은 무엇인지요? CJ제일제당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탑이 네. 변화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음식료가 사실 네. 요새 좀 협소한가요? 협소하다기보다는 지난해에 워낙에 코로나19 수혜로 음식료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네, 뭐 밀키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 네. 식료품 업체들이 이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섹터가 상대적으로 소외받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주목을 받는데 아마 이제 CJ제일제당이 비즈니스 모델도 좀 다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총도 크다 보니까 네.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CJ제일제당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CJ제일제당의 포인트 하나 더 PHA? 네. 이게 뭐죠? 이제 화이트 바이오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PHA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학 업종에서 많이들 추천을 하셨을 거예요.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이렇게 화면에 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환경 규제가 여러모로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음식료품 포장지들을 그렇죠. 주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환경적으로 이제 바닷물에서도 자연스럽게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음식료품 포장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인도네시아의 공장이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탑 3 안에 드는 생산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이제 CJ제일제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CJ제일제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엔터, 음식료, 그다음에 카지노까지 함께 얼어봤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이선화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